우리 지금 목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바로 뒷수업이 미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1 내용을 조금 중간중간 설명을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마일드하게 느낄 수 있도록 추가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다루고 6-2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현장학습, 실습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난 학기 유튜브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구경하면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 켜고 이것저것 진행해보고 하시는 식으로 챙겨놓고 7주차로 넘어가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출석 찍어주시고 그래서 인덱스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할 거고 자 봅시다. 지난 4주차 4-1, 4-2 해갖고 스타트 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 데이터 영역이랑 코드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일단 4-1에서는 순차 분기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그 둘 중에 코드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살펴봤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3가지 개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순차예요. 우리 프로그래머가 .py 파일에 각각의 문장들 엔터 쳐가면서 적어놓은 그 순서대로 각각의 문장들을 한 번씩 실행한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천편일률적인 위에서 아래로 무조건 흘러간다라는 대전제에 해당하는 순차에 일종의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한 게 분기랑 반복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기는 우리가 지정한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분기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 차를 딱 구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지금 나랑 동갑이에요. 그럴 때만 반가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을 때는 절대로 반가운 인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게끔 만드는 게 분기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내지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2주차 첫 번째 실습 때 했었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당시의 목표가 한도 끝도 없이 학교종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연속 재생 기능을 추가하는 거였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while true 콜론 엔터 쳐가지고 while문의 첫 줄 구성해서 그렇게 while문을 완성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출력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별들을 출력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용자가 5하고 엔터 치면 5줄 10하고 엔터 치면 10줄을 출력할 수도 있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while문을 써서 구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 했었고 그래서 그런 5번이면 5번, 10번이면 10번 딱 지금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그 횟수만큼만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일종의 3단 콤보를 적을 수 있다. 일종의 패턴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반복 준비, 예를 들면 처음에 life를 3으로 두고 스타트를 한다. 처음에는 무조건 1번째 줄을 출력하는 거니까 1 놔두고 스타트한다 와 같이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결국은 할당문을 적어서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life는 3엔터, row는 1엔터와 같은 느낌으로요. 그 다음에 while문의 첫 줄을 적을 건데 그래서 이 반복을 언제까지 할 거냐 life가 남아있는 동안 0보다 큰 동안 진행한다. 내지는 당시 같은 경우는 줄 수가 예를 들면 사용자가 5하고 엔터 키 치면 가장 간단한 삼각형 생각해보면 5하고 엔터 치면 방금 전에 5번째 줄 출력을 끝냈다면 이제 반복을 중단한다와 같이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while문을 아마도 반복 흐름 때문에 적게 될 건데 그 while문의 조건식을 어떻게 적냐로 결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목표가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할 거냐 얼마나 많이 반복할 거냐를 잘 생각해보고 지금 반복을 또 해야 된다 하는 상황에는 true가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false가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에서 while문의 내용물을 적을 건데 그래서 이번에 반복을 만약 해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이번 반복의 본문에 해당하는 문장들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본문 내용물 실행이 다 끝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 문장으로서 예를 들면 방금 전까지 life가 3이라서 우리가 서비스를 한번 제공했는데 방금 서비스 한번 한 게 맞으니까 life를 1만큼 깐다. 내지는 방금 전에 예를 들면 3번째 줄을 출력했다면 다음번엔 4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row에 담겨있는 값에 1을 더해갖고 다시 row에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다음 반복을 준비하기 위한 문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첫 번째 3단 콤보의 첫 번째랑 비슷한 느낌으로 결국은 여러분은 할당문을 적어서 접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긴 지금 while문은 어떻게 써먹냐라는 질문에 대한 패턴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어야 되는 거는 코드 측면보다는 좀 더 데이터 측면에 훨씬 더 가까운 할당문 적으시면 됩니다. 담겨있는 값들 꺼내가지고 true, false 둘 중에 하나 적절한 게 나올 만한 수식을 적으시면 됩니다와 같이 소개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4-2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더 넓혀봤어요. 이전까지는 뭐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 그러고 앉았었는데 물론 이제 값의 형식 엄청 중요하다라 얘기하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세 가지 방법으로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구경을 해봤어요. 일단 가장 간단한 건 프로그래머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배속 조정 기능 배속을 조정할 때 우리가 이번에 F5 누르면 2배속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F5 누르면 0.5배속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프로그래머인 나 자신이 미리 정했어요. 그 다음에 템포는 어쩌고 그 는 오른쪽에다가 내 소망을 담아서 이 한 글자를 적거나 0.5 세 글자를 적거나 하는 식으로 리터럴을 적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머 본인이 파이썬 프로그램 만드는 동안 문장 적는 동안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그 값을 나중에 F5 눌렀을 때 이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리터럴 적으시면 됩니다. 영어 단어긴 한데 굵은 글씨기도 해요. 그래서 리터럴은 계산하면 나중에 이제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그 수식을 계산하면 우리가 당시에 눈으로 봐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었던 예를 들면 3 한 글자 적혀 있다. 그것도 어엿한 수식이 될 수 있고 걔를 계산하면 항상 인트 형식 3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당시에 예상했던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리터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안녕하세요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적어놓는다고 나중에 막 뭐 학습을 해서 갑자기 존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 SNS에서나 쓸 법한 인사말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인사말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str 형식 리터럴 적으시면 됩니다. 자, 반면 프로그래머 본인은 정하지 않고 대신에 나중에 F5 눌렀을 때 모니터 앞에 있는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값을 정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당시에는 언제 F5를 누르든 간에 항상 2배속 또는 항상 0.5배속으로 출력되는 버전이었어요. 만약에 배속을 바꾸고 싶다?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py 파일 그 자체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삼각형 출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py 파일 대충 만들고 한번 실행해 봅시다. F5 누른 다음에 제 예시 기준으로는 예를 들면 트라이앵글 1 호출을 할 때마다 프롬프트로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컴퓨터 앞에 있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숫자 이번에는 3 엔터 쳐보고 다음번에는 20 엔터 쳐보고와 같이 본인이 원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키를 눌러가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마지막에 엔터 키를 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자가 정한 데이터 인트값 3 내지 인트값 20을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미리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을 해서 3줄 출력한다, 20줄 출력한다와 같이 접근해서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거는 우리가 코드를 적을 때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인풋 호출식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고른 숫자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int 괄호 닫고와 같은 다른 수단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인풋 호출식을 쓸까 가지고 근수식을 만들어 두고 그거를 할당문 는 오른쪽에 담는다든가와 같은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과제 넘버1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숫자 예고 게임이라든가 보물찾기 게임 할 때 매 턴마다 사용자가 고른 숫자 3개 내지는 2개를 입력받아서 그걸 적절한 이름에 담도록 할당문 구성하고 그렇게 모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new number base 볼 또는 new treasure box 호출해서 미리 준비해둔 개인용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수 있게끔 그 G 괄호 닫고 하고 있잖아요. 그 G 안에다가 이전에는 우리가 직접 1, 2, 3 해갖고 리터럴 적었다면 목표 1번에서 목표 2번에서는 그 자리에 리터럴 대신에 사용자가 고른 숫자가 담길 수 있게끔 방금 전에 할당문 3개 잘 적었다면 초이스 1, 2, 3에서 잘 적었다면 초이스 1, 초이스 2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사용자가 고른 숫자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서 접근을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목표 2를 달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4-2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두 가지가 다 아닌 케이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사용자는 일단 .py 파일을 뜯어서 열어볼 수 없다라고 상정을 하고 생각해 본다면 리터럴 적어두는 건 사용자는 모르는 값을 쓰겠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16준수로 20살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머만 아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인풋 호출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py 파일에다가 코드를 적고 있는 시점에는 나중에 사용자가 그러니까 미래의 사용자가 여기다 3하고 엔터를 칠지 20하고 엔터를 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프로그래머는 몰라요. 근데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 앞에 있는
컴퓨터 앞에 있는 사용자는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사용자만 아는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하고 그 프로그램을 저기다 설치를 해서 그 사람이 실행해보는 그 일련의 과정을 프로그래머와 사용자 사이의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상정을 한다면 한쪽만 아는 값, 반대쪽만 아는 값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제3의 선택지로 지금 코드 치고 있는 나도 이게 숫자가 1, 2, 3, 4, 5, 6, 7, 8, 9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고 사용자 또한 모르도록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소위 주사위 굴리기 기능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가 직접 저거 짜는 건 엄청 어렵기 때문에 임포트 랜덤 해가지고 준비해두고 random.randint 와 같은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음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머이자 사용자로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비로소 우리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창조주인 본인도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데이터를 계산할 때마다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는 수식을 적을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일단은 프로그래머인 나와 사용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 친다면 둘 다 아는 값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일단은 3이라고 적어두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 프린트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사실 답은 3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한쪽만 아는 값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셈이고, 이제는 둘 다 모르는 값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랜덤 주사위 자체는 규칙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우리 공창컴 수업에서 코드 짜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주사위를 쓰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셔도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다양한 걸 배우기는 했어요. 우리 2주차 내가 적는 것부터 스타트해서 데이터 코드, 뭐 수식이니 문장이니 값의 형식이 중요하네, 뭐 타입 에러니 등등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간인, 지금 이제 고3 졸업하고 대학교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 재밌게 놀고 있잖아요. 인간인 우리들 자신의 생각을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읽을 수 있을 법한 .py 파일에 옮겨 적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이미 20살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일단 16진수로 10대죠 지금.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한 달 동안 배운 내용만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내가 원래 꿈꿨던 공창컴 수업 수강 신청하면서 마지막에 이거 만들어 봐야지 하고 꿈꿨던 그런 복잡한 상상을 코드로 옮기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 한계점을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를 소개했어요. 세 가지 스킬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슬프게도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전반적인 흐름을 순차랑 분기랑 반복 세 가지의 조합만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거에 적합한 그대로 실행되는 파이썬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내가 원했던 계획을 전달해서 걔가 나 대신 일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아직은 문장 적는 방법, 수식 적는 방법, 예를 들면 할당문 는 오른쪽에 무슨 수식 적을 수 있나, 내지는 while문 조건식 자리에 무슨 수식 적을 수 있나, 우리 막 사칙 연산 정도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등식이라든가. 아직은 그렇게 다양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말 시즌에는 나만의 게임 조촐한 거 하나 만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데이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식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일단 네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인트 형식, 플롯 형식, str 형식, 그 다음에 불 형식, 뭐 민증을 깐다 뭐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절한 형식, 값으로서 담았다가 꺼내가면서 뭐 더하기 빼기 해가면서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이 몇 종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좀 더 복잡한, 그러니까 의미 관점에서 복잡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형식을 새로 배운다면 우리가 이전보다 복잡한 다양한 데이터를 이름 하나에다가 우겨놓고 나중에 그걸 꺼내가지고 써먹는다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늘 3 같은 거 담고 있고 3 더하기 5 정도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각형을 뭐 별을 1개 출력하네 3개 출력하네 그런 거에 머물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번 시간 요 6주차에서는 요 데이터 측면에서 지금보다 좀 더 유연하게 값들을 다루기 위한 개념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게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데이터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렇긴 한데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딱 이런 식으로 정해서 쓰고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 아마도 새롭다고 느낄 수 있을 법한 관점 하나를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인덱스고 대충 한국말로 요약하면 뭐 순서, 서순 내지는 몇 번째에 해당하는 의미를 띠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고 일단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일단 오늘 최대한 땡겨서 구경해보고 지금 25분 정도 됐는데 남은 것들 금요일 날 이제 아마 에어컨 여전히 나올 겁니다. 시원한 데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과제 넘버원 구경해보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슬라이드 상으로는 오늘 과제 넘버2가 출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아니고 이번 주 주말 내지는 다음 주 수업 시간쯤에 출제를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9주차에 잠깐만 그거 정해야지 중요한 거 깜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일단 출석 찍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중간고사 수업 시간에 볼 건데 어느 요일 몇 주차 무슨 요일이 좋을까 그래서 8주차 목요일이랑 9주차 금요일 일단 8주차 목요일은 다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9주차 목요일에 보는 걸로 잠정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LMS에 올려둘게요. 혹시나 9주차 목요일에 보는 게 어렵겠다 하는 친구 있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수업기획서에 연락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 안내문 지금 안내문 올리겠다고 까먹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안내문이랑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료들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 아마 얘기했었던 걸로 우리 반에서는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작년에도 제가 공창컴 했었고 등등 했던 그 작년에 제가 출제했었던 모든 문제지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압축을 해서 족보 느낌으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타에다가 코딩 게시판 같은 데서 공창컴 족보 구합니다. 사례하겠음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시면 저의 쪽지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 이응 지읒 티읒 교수님 공창컴 족보 구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무료로 오픈소스 같은 느낌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막간을 이용해서 중간고사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6주차죠.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서 시험을 보는 게 일단은 현재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시험 유형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족보 나눠드린다 그랬고 다음 주에 안내문으로 또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올려두도록 할게요. 여러분 미적 시험은 8주차일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기초 과목들 뭐 말과 글이라든가 과기출 등등은 기본적으로 8주차에 시험들 볼 테니까 8주차에 일단 다른 과목들 특히나 기초 과목들 걔네 나중에 4학년 때 재수강 하려고 그러면 머리털 다 빠질 겁니다. 지금 높은 점수 받아두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8주차 시점에는 그쪽 과목들 위주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주차 때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 테니까 그때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마지막 정리하고 우리 공창컴 시험을 시원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전체 평점을 최대한 높게 가져가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미적 물어보시면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소스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옆에 400명 톡방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우리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 있는 친구라든가 미적 들었던 수많은 공대생 친구들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미적이라든가 일반 물리 같은 거 물어보시면 착실히 답변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측면 그쪽을 이용을 해서 잘 준비해서 8주차 시험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지금 출석 못 찍은 친구 있습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단어가 조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개념들을 선행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맛만 보거나 와 같은 느낌으로 등장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치, 이름 사전 내지는 칸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것 같아요. 추가로 등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좀 먼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한 타이밍에 끊고 남은 건 금요일날 하는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작부터 사용 구경이라는 슬라이드로 스타트를 할 건데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노란색 별을 제가 찍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해서 별표를 쳐놓은 거냐? 그런 건 아니기는 합니다. 자,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수업 자료에서 이렇게 중간에 별표가 찍혀있는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에만 적혀있는 내용은 절대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얘네가 시험에 잘 나올 것이다, 반드시 나온다가 아니라 그 반대의 의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주차 수업 자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했었던 점PDF 파일 까보시면 걔는 아예 대놓고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제목 슬라이드에 별표가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맨 앞에 별표가 찍혀 있다라면 그 점PDF 파일에서만 나온 내용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한양대 몇 년 다녔냐 그런 거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인 내용, 그러니까 시험에 내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지금 슬라이드를 준비했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별표를 붙여놓은 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약간 지엽적인 내용, 에디셔널 컨텐츠 같은 느낌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난해한 부분, 지금 시점에 우리가 구경은 해볼 수 있어요. 이전 내용이랑 섞어가지고 뭐 저렇게 만들어 놨나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걔의 정체가 뭐다라든가 걔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구한다든가 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면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시점에 구경해두면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저런 걸 한 번은 들어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시험에 내기에는 무게감이 좀 크기 때문에 별표를 찍어서 여러분한테 안심하시라고 표시를 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볍게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우리 대신 다뤄주는 그 뭔가들은 항상 순차 개념, 대전제를 칼같이 지켜가면서 우리가 적어놓은 각각의 코드들, 문장들을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 다음에 걔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우리 표준 환경상으로는 윈도우스라는 운영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노트북이라든가 실습실 컴퓨터라든가 집에 있는 데스크탑 등등 컴퓨터들은 항상 이 순차 개념을 칼같이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남이 나한테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최소한 내 귀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각각의 작업을 수행하진 않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이 갑자기 떠오른다면 그쪽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아니면 듣긴 했는데 그냥 흘려 넘기고 다른 일을 하거나와 같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들, 파이썬 인터프리터들,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히 쟤네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쟤네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걸 하나도 빼먹지 않고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 설계되어 있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친구들은 본인이 직접 창조를 해서 새로운 루트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를 본인이 직접 창작을 해가면서 동작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일단 본인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대신에 저 친구들은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가 미리 준비해둔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프로그래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줘라고 부탁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고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의도한 걸 있는 그대로 매번 F5를 누를 때마다 동등한 느낌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순차 개념을 지켜가면서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들어놨다 라고 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별표 쳐놨으니까 그렇고 그런 얘기니까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순차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컴퓨터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의도한 거를 있는 그대로 항상 동등한 느낌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을 써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이 뭐냐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 뭐가 절대 변하지 않을까요? 우정, 사랑, 변합니다. 언제 날 변절할지 몰라요. 그런 거 말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과 이과 친구들 살짝 차이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과 친구들은 여기서 딱 당연히 수학 내지는 숫자, 그러니까 수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도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그걸 도출을 못했다고 문과가 되는 건 아니기는 해요. 여러분 지금 공대 왔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누가 봐도 3 적혀 있으면 얘는 1 다음 2 다음 숫자다 라고 모두가 동등한 느낌으로 그 뭔가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학의 본질이고 누구나 똑같이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수학의 본질이고, 그래서 그 수학과 같은 경우는 논문 쓰기 엄청나게 힘들죠. 남들이 똑같이 내 논문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명료하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하기 엄청 힘들다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수학 동네에서
그런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적는 숫자들을 써서 컴퓨터라든가 윈도우스라든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언제나 변함없는 개념인 숫자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루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해 놓은 걸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있는 이 글자들 하나하나라든가 저 별표라든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숫자 덩어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전에 내가 핸드폰으로 또닥거려 본 그 수많은 데이터들, 소위 멀티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숫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나이, 사용자의 나이, 컴퓨터의 나이 자체가 숫자의 개념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0x 20살, 사용자한테 5하고 엔터 치면 5살입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숫자의 개념이니까요. 근데 글자는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냐? 그다음에 소리, 그림, 동영상 같은 것들은 지금 제 말이 맞다면 우리가 이걸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핸드폰이 그 영상이라는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다운로드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눈까지 쏴주는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친구는 유튜브 영상을 숫자들의 나열로, 숫자들 덩어리로서 다룬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과연 가능한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답은 맞기는 해요. 컴퓨터는 진짜로 숫자밖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핸드폰으로 만져볼 수 있었던, 다뤄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숫자의 형태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일단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일종의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을 법한 상식이니까 대충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같은 경우는 우리 윈도우 기준으로 문자표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표입니다. 그래서 맑은 고딕 기준으로 다양한 글자들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니코드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한국말 적기 위한 동네, 일본말, 그 다음에 중국말, 그 다음에 한자들 그런 식으로 다양한 동네에서 원래 각각 독자적으로 쓰고 있었던 글자를 표현하는 방법, 좀 더 정밀하게는 어떤 글자에 대한 숫자를 매기는 방법이 다 달랐었는데 걔네들을 다 합체를 시켜서 버전업 할 때마다 한국말은 몇 번, 일본말은 몇 번, 중국말은 몇 번을 전부 다 숫자를 다르게 매길 수 있게끔 정해놓고 있는 게 유니코드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코드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암호 코드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분류 방법을 모두에서 유니코드 하이 범위로 바꾸고 보시면 라틴어, 아랍어, 그다음에 한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넘어가시면 이제 다양한 자음, 모음, 받침, 조합들을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봅시다. 가, 각, 간, 각, 갈, 각, 갈, 각, 감, 갑, 감, 갑, 강, 갓까지 있고 그 다음에 개부터 시작하는 개까지 있고 갸가 있고 기해가 있고 해서 언젠가는 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깃까지 하면 깃 다음 글자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한국말 기준으로는 쌍기역이 등장할 겁니다. 북한말이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가, 각 등등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컴퓨터쟁이들은 보통 외울 수도 있을 법한 유명한 숫자긴 해요. 컴퓨터는 유니코드로 각각의 글자들을 다룬다고 상정했을 때 한국말, 그러니까 한글 가를 16진수 기준 AC00이라는 숫자로 다루는 친구예요. 메모리 어딘가에 AC00이라고 적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유니코드로 적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의 컴퓨터는 얼마든지 거기 있는 숫자를 읽어서 맑은 고딕이라는 글자체를 가지고 요 맑은 고딕이라는 소위 폰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무튼 그 폰트를 열고 그 안에 AC00 숫자에 대한 글자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면 그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느낌으로 검은색으로 칠해주면 됩니다와 같이 폰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마치 우리가 그림판에다가 펜으로 끄적거리듯이 하얀 창에다가 저 점들을 찍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사용자한테 한글 가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AC00이고요. 바로 옆에 있었던 각 같은 경우는 AC01이고요. 그런 식으로 AC02, 03, 04와 같이 각각의 글자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숫자로 미리 매핑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매핑해 뒀기 때문에 메모리 위에 숫자만 올려두면 그게 정확히 가냐, 가시냐, 개냐 등등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구분해 가면서
폰트에서 찾아와가지고 그림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니코드 같은 코드가 숫자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요 보이스 레코더를 써서 마이크 옷에다가 달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소리는 파동이죠. 일단 제가 지금 제 주변 공기를 울리는 거를 마이크 요 안에 있는 매우 얇은 막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 두근두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제 보이스 레코더 안에 있는 컴퓨터가 .wav 파일로 소위 웨이브 파일이라고 부르는 그걸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이걸 이제 들고 가서 집에서 동영상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마 과학 시간에 이미 자주 봤을 가로로 시간축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원점이 아마 있겠죠. 그래서 원점 기준으로 이런 느낌으로 소리의 세기를 진폭을 그다음에 이제 작은 소리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조금씩만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음정 기준으로 옥타브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옥타브가 높은 같은 경우는 얘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우리 시옷 발음이라든가 하면 싸면 이제 엄청 높은 주파수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파장이 긴 주파수가 작은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신호를 이제 매 주기마다 시간 간격마다 잘게 잘라서 지금 원점 기준으로 살짝 뒤에는 진폭이 얼마였냐, 그 뒤에는 진폭이 얼마였냐, 그러니까 얼마나 흔들렸었냐를 각각 점을 따박따박 찍어요. 그래서 이 점에 해당하는 그 숫자 값을 쭉 나열을 하면 이제 .wav 파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장해 놨다라고 치면 나중에 재생할 때는 저 신호 이번에 마이너스 0.25네 이번에 마이너스 0.7이네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신호 전기 신호를 쏘는 거예요. 스피커한테. 그럼 스피커도 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너스라고 쑥 들어가야지 플러스라고 쭉 나와야지 이런 느낌으로 부들부들 하면서 스피커 주변 공기를 떨어서 결과적으로 사람 귀에 제가 원래 녹음했었던 내용을 물론 약간 노이즈가 끼거나 하긴 하겠지만 들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원래는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저걸 함수로서 딱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저런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일정 시간 간격마다 잘라가지고 숫자를 뽑아낸다라는 걸 보통 공대 동네에서는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요즘은 그런 것들 잘 신경 안 쓰긴 하지만 뭐 44kHz라든가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1초에 44, 그러니까 44,000번 소리에 대한 점을 찍어서 그걸 기록해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초만 기록해도 44,000개의 숫자를 우리가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담아두면 그렇다 보니까 용량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MP3라든가 그런 데서는 얘를 압축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압축을 해서 결과적인 파일 크기를 줄이도록 대신에 이제 음질, 소위 말하는 음질은 떨어지게 되겠죠. 재현 능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소리 같은 경우는 시간축에 대해서 원본 신호를, 원본 데이터를 잘게 잘라가지고 숫자를 하나하나씩 매겨서 그거를 나열해 두면 돼요. 그럼 나중에 재생할 때도 그 반대 과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막 뭐 .bmp 파일 구경해 봤을 수도 있고 .jpg, png, 그 다음에 소위 움짤이라고 부르는 .gif 파일, 그 다음에 요즘 뭐 .webp라고 부르는 파일도 있죠. 등등.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그 해상도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 모니터 해상도 최대 해상도가 몇이냐. 예를 들면 가로로 1920이고요. 세로로 1080이에요. 와 같은 느낌의 모니터 많이 쓸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로가 1920이고 세로가 1080이다라는 건 요 그림 한 장을 전체 화면을 가로로 1920등분하고 세로로 1080등분을 해서 하나하나를 다루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눈 하나하나를 이제 점이 되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를 컴퓨터 동네에서 픽셀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룬다라는 건 전체 평면을 일단 우린 2D 그림 하고 있으니까요. 평면을 X축, Y축 방향으로 잘게 잘라요. 그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요 점은 지금 우리가 무슨 빛으로 사용자 눈에다 쏴줘야 되는 거냐를 기록을 해둔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빛의 삼원색이 있잖아요. 빨강색, 녹색, 파랑색과 같은 느낌으로 RGB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각각의 픽셀에 대한 색상 정보를
기록을 해두면 돼요. 숫자로서 기록해두면 됩니다. 예를 들면 레드, 그린, 블루에 대해서 각각 0 이상 256 미만에, 그래서 255 이하에 숫자로 기록을 해둔다라면 걔가 이제 .bmp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두면 자 1920 곱하기 1080 하면 곱하면 얼마입니까? 픽셀이 몇 개입니까? 약 200만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0만 개 픽셀에 대한 각각의 색상 정보 다 담으면 그림 한 장에 막 6메가바이트가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건 너무 번잡하니까 역시 여기도 압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등장했고, 그래서 .jpg니 그런 것들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인터넷에서 디지털 풍화 막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jpg 파일을 사용자 눈에 보여주려면 모니터에 출력을 해야 될 건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압축되어 있는 거를 압축을 풀어서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 한가운데 그림 한 장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블로그 글 읽고 있는데 인스타 보고 있는데 그 그림 보여주기 위한 영역에 가장 왼쪽 윗칸에 무슨 색으로 칠할 거냐 같은 것들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압축을 언젠간 해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압축을 해제해서 모니터로 보여주는 걸 누군가가 또 스샷으로 찍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압축을 해서 또 다른 JPG 파일 만들고 다시 또 압축을 풀고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화질 구조가 탄생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림은 그런 느낌으로 해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잘게 나누기 스킬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영상 같은 경우는 동영상은 결국은 그림의 나열이잖아요. 옛날 영사기 시절부터 그랬듯이 동영상은 그 소리의 방법, T축으로 자르는 거랑 그림의 방법, XY축 자르는 거를 조합을 해서 예를 들면 1초에 그림 60장을 다룬다라면 60fps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수업용 영상 같은 경우는 초당 그림을 29.97개를 쓴다라고 상정하고 그림을 열심히 제가 캡처를 해서 지금 이런 OBS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캡처를 해서 파일에다 담아두고 나중에 그걸 제가 꺼내서 압축을 또 풀고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합을 해서 다루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축에 대해서도 그냥 압축 없이 진행하고 XY축에 대해서도 압축 없이 진행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윈도우 기준으로 .avi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압축하면 예를 들면 .mp4 같은 느낌의 파일이 됩니다. 아무튼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컴퓨터는 우리가 봤던 그 모든 멀티미디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전부 다 내부적으로는 숫자의 나열로 다룬다는 거예요. 동영상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나열입니다. 기가바이트 단위가 돼요. 제가 유튜브 업로드할 때 그래서 힘들어 죽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컴퓨터한테 이런 거 시킬 수 있어요. 순차 분기 반복이니 뭐 인트 형식, 플롯 형식이니 다양한 얘기들 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수업에서 살펴봤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숫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측면에서 뭐 인트 형식은 플롯 형식은 그 자체가 숫자들인 거잖아요. str 형식 값을 다룬다. 지금 문자표 그거 구경해 본 바로는 아마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함수의 개념이라든가 문장 수식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코드 영역에도 발을 걸치고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숫자로 다루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사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오로지 숫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 .py 파일 내용물들 중에 그게 실행 흐름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친구들은 전부 다 숫자화가 돼서 다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는 그런 것,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숫자로서 받아들이고 다루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뭔가, 예를 들면 주석 같은 게 있겠죠. 걔네들은 원론적으로는 아예 존재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가 있든 없든 실행 중인 프로그램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무조건 숫자로 만들어가지고 컴퓨터가 다룰 수 있게끔 가공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본 각종 개념들 역시나 하얀 창 뒤에서는 나름의 숫자들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을 들여다보기 위한 저의 짧은 시연을 감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실습해서 여러분 노트북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직접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막 필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랙티브 켰어요. 보니까 10월 7일에
오늘이 10월 10일이죠. 그러니까 3일 전에 파이썬 3.13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파이썬이 지금 매년 10월마다 새로운 버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단은 우리는 여전히 3.12를 기준으로 가기는 하되 여러분 나중에 노트북 새로 샀다라면 3.13을 쓰셔도 되도록 그래서 일단 3.12 이상과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굳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3.12를 뭐 업데이트를 해서 3.13을 만든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3.12라는 버전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지금 python.org 가시면 3.13을 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파이썬이 2개 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edit with idle로 열 때 무슨 버전으로 열 거냐를 재차 물어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써보고 싶은 분들은 써보시고 일단 제 예상으로는 아마 3.13이 3.12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업 말고 파이썬 쓰는 다른 수업들에서 3.13을 쓸 수 있다면 써보시는 걸 일단 추천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려놓고 아무튼 인터랙티브를 켰어요. 자, 우리 수업은 맨날 막 3 더하기 5 같은 것만 하다 종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쳐본 문장 3하고 엔터 치면 나한테 3이라고 답변해주는 그런 거 구경해 봤었고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나한테 그 인트 덧셈의 결과에 해당하는 인트가 8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8을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 파란색으로 8 한 글자를 만들어 갖고 지금 우리한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인트 형식뿐만 아니라 방금 봤던 그런 유니코드들을 파이썬 동네에서는 str 형식으로서 다룰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수식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말 기준으로 3글자짜리잖아요. 3글자 적고 엔터키 치면 한 글자짜리 값 str 형식 값으로서 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이구나. 알았어 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계산 결과 값은 한 글자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이런 str 형식 값을 우리 눈에 보여주기 위해 출력을 할 때는 걔도 우리랑 비슷한 느낌으로 작은 따옴표를 써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가 방금 전 살펴봤었던 기본적인 숫자라든가 글자들은 얘는 전부 다 잘 다룰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좀 개념 측면에 해당하는 이 친구는 지금 넘버라는 이름은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이름은 지금 알고 있는 이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풋이라든가 프린트 같은 거. 근데 모르는 이름들도 지금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름과 관련한 오류, 네임 에러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프로그래머가 원한다면 야, 네가 지금 방금 태어나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넘버는 사실 3이야. 와 같은 식으로 엔터를 치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넘버하고 엔터를 쳤더니 이제는 네가 방금 전에 나한테 얘기해준 그대로 3이야라고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넘버는 3인 걸 넘버는 3인 게 맞으니까 나한테 3이라고 답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변수랍식으로 소개를 했었죠.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해석을 할 때 3, 그러니까 수식 3, 리터럴 3을 계산한 결과값 인트값 3을 넘버에다가 변수 넘버에다 담는다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아래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얘는 수식 넘버 적고 엔터키 친 거란 말이에요. 수식 넘버 계산하면 변수 넘버에 담겨 있는 3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그러니까 계산 결과 값은 변수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넘버는 3 엔터 실행하면 넘버에 3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전까지는 그렇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파이썬 동네에서는 저 넘버 자리에 인트 값 3을 담지 않습니다. never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럼 왜 거짓말하고 앉아있었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과연 3이란 거는 어디에 담겨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컴퓨터는 숫자로 모든 걸 다루는 친구입니다. 컴퓨터는 지금 3도 다룰 수 있고 5도 다룰 수 있고 학도 다룰 수 있는 친구예요. 이런 걸 다룰 수 있다는 건 얘네들이 전부 다 컴퓨터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컴퓨터 살 때 저 연휴 전에 실제로 컴퓨터 하나 새로 맞췄잖아요. 지금 퇴근 시간 좀 빠르게 해보겠다고. 물론 그래갖고 게임만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건 정상적인 패턴이니까요. 자, 컴퓨터 살 때 여러분 예를 들면 노트북 산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노트북 일단 가격이 먼저 적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를 들면 중요한 부품에 대한 중요한 숫자들을 나열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관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중요한 숫자들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가장 일단 의미 관점에서 가장 핵심인 CPU를 버전을
모델을 뭐를 쓰냐,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어떤 속도로 동작하냐, 몇 기가힐즈냐, 막 그런 거 구경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게 이제 메모리가 튀어나와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인텔 거냐, 뭐 AMD 거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긴 한데, 아무튼 간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용량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이번에 32GB짜리를 맞췄는데 32GB다 메모리가. 라는 거는 기가는 얼마입니까? 자, 일단 킬로가 1000이고 메가가 100만이고 기가는 그러니까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320억 바이트만큼의 메모리를 제가 지금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런 메모리라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뭐 그래픽 카드를 뭐를 쓰냐, SSD 뭐가 달려있냐, 용량이죠, 걔도. 그런 것들 구경해 봤을 겁니다. 그 메모리, 말 그대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현재 넘버에 3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이 인트값 3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 한 글자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 기억을 해놓고 그 숫자들을 지금 활용해서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보여준다거나 하고 있다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모든 걸 숫자로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그 숫자들은 항상 실행 중인 그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넘버하고 엔터 치면 3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나중에 저 사람이 또 넘버하고 엔터 키치면 내가 또 3이라고 답변해야 된다. 그대로 반사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3이라고 답변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인트 값 3 그 자체는 저 변수 넘버에 직접적으로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메모리 위에 완전히 다른 곳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저 변수 넘버에는 실제로는, 이건 팩트니까 그러려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넘버에는 지금 메모리 어디를 가면 이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을 찾을 수 있나에 해당하는 게 대신 적혀 있게 돼요. 그래서 인트 값 3은 메모리 위에 완전 다른 곳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넘버는 3 엔터를 친다라는 건 실질적으로는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서 저기 있는 저거 나중에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라는 숫자를 대신 적어둡니다. 그렇게 해두면 나중에 우리가 넘버 엔터 치거나 할 때 그 넘버에 대해서 미리 담아둔 메모리 저기로 가세요라고 적혀있는 그 숫자를 들고 메모리를 방문해서 뚝뚝 두들기면 거기서 인트값 3이 이제 문 열고 안녕하세요 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원한다면,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id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id 무슨 뜻입니까? I, 인터넷, D, 디소더 뭐 그런 뜻일까요? id 무슨 뜻입니까? 일단 얘는 두 문자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identifier 내지는 identity의 줄임말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뭐 우리 한양인 같은 걸 로그인할 때 ID 비밀번호 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은 한양인 로그인하기 위한 완전히 다른 서로 독립적인 아이디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 치고 적절한 비밀번호 치고 엔터키 치면 여러분만을 위한 중요한 정보, 예를 들면 지금 몇 학점 들었나 그런 거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양인 서버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여기에 들어와서 뭔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서로 다르게 부여되어 있는 뭔가를 컴퓨터 동네에서는 아이디라고 부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3은 메모리 위 어딘가에 존재해요 할 때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d를 우리가 까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민증을 까는 거랑은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가 민증을 깐다고 표현하는 건 값의 형식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잘 맞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덧셈조차 실패할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3이 메모리 위에 있다.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이 메모리 위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메모리 위 어디에 있냐를 물어보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거를 호구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간에 너 어디 사니와 같은 식으로 물어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더니 지금 어처구니 없이 커다란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04, 그러니까 147 메가죠. 492 기가죠. 그 다음에 테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1조입니다. 140조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D 3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ID 4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 다 메모리 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서로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의미 관점에서 지금 변수 넘버에 무슨 숫자가 담겨 있냐를 물어보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치면 현재로서는
704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704, 736 그러니까 작은 자리 숫자만 서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704라고 얘기한다는 건 얘는 지금 변수 넘버 자리엔 실제로는 id 3값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할당문을 또 실행한다 칩시다. 넘버 이제 4 담았으면 좋겠네. 랍시고 엔터키를 치면 얘는 이제 id 넘버에서 뭐 담겨 있냐 물어보면 이제는 736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메모리 위에 4가 담겨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숫자를 우리한테 얘기해 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보시면 지금 id 3, id 4, id 5도 당연히 다르겠죠. id 6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 지금 10진수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04, 36, 68, 그 다음에 00이 떴어요. 크리티컬이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트 값들이 전부 다 메모리 위에 당연스럽게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구경해 보면 지금 얘네들은 거의 옆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32GB면 320억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3이 살고 있는 동네랑 4가 살고 있는 동네 뺄셈에서 구경해 보면 32만큼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10진수로. 4랑 5 사이에도 32만큼. 그래서 36에 32 더하면 6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따 또 32 더하면 이제 00이 돼요. 와 같은 느낌으로 쟤네들 사실 메모리 위에 서로 옆집에 살고 있다는 걸 간단하게 구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나중에 넘버는 5하고 엔터 치면 아 이제는 요 집을 터는 게 아니라 요 집을 터면 됩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넘버에다가는 실제로는 저 커다란 숫자를 대신 담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넘버하고 엔터키 치면 수식 넘버를 계산하면 그 숫자를 토대로 메모리에 가요. 그러면 옆집엔 4가 살고 그 옆집엔 3이 살 텐데 아무튼 간에 지금 내가 이 숫자에 적혀있는 그 번지로 가서 문을 두들기면 인트가 뭐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튀어나온 5를 우리 눈에 지금 성공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트가 뭐가 나왔습니다라고. 그래서 파이썬 동네는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친구가 어디 사냐 구경해 볼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전히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넘버는 알고 있는 친구지만 5는 모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지금 인트 값 3도 살고 있고 4도 살고 있고 학 한 글자도 살고 있을 수 있고 등등이에요. 그건 그거고 파이썬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지금 내가 어떤 이름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라는 것도 확실히 지금 기억을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친구한테 새로운 이름을 이제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그 이름에 일단은 요 숫자 담아줬으면 좋겠네. 지금 같은 경우는 ID 5를 담아놨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5 엔터 똑같은 수식을 다시 한번 계산했을 때 방금 전과 다르게 우리한테 5입니다 라고 답변까지 해줄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슨 이름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라는 그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사실 또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을 나중에 저 사람이 수식으로서 적어놨고 그걸 계산할 때 내가 어떤 숫자 값을 꺼내오면 되는 거냐 의미 관점에서는 5에 지금 뭐가 담겨 있냐 또 역시나 함께 기록을 해두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자 여기서 살짝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개불편하잖아요. 140조를 3 대신 담는 겁니다. 왜 저짓거리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정상이에요. 일단 인디 형식 값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MSG 애국가로 할게요. 애국가로 할게요. 이게 맞습니까? 요즘 표기법으로. 그래서 동해물과 그 다음에 4절까지 적긴 귀찮으니까 이걸 예를 들면 256배를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애국가 하고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글자들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4절까지 길이 보전하세까지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저 엄청 많은 글자를 애국가라는 변수에 그냥 있는 그대로 때려박는 건 정말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지금 여기에는 숫자 하나만 딸랑 담아두는 겁니다. 저거에 비하면 이 숫자는 저 엄청 많은 글자들 다 유니코드란 말이에요. 저 많은 유니코드들에 비하면 그냥 요 딸랑 작은 숫자 하나만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저 사람이 애국가하고 엔터를 치거나 할 때 메모리 위에 그 자리 뚝뚝 두들겨서 몇 글자 있습니까? 뭐 일이 많습니까? 해서 그때 들고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넘버, 그러니까 인트값 같은 경우는 140조가 엄청 큰 숫자로 보이지만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140조나 3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기가바이트 되는 거 생각해 봐요. 걔네에 비하면 140조는 뭐 크기 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어떤 이름에 뭔가를 담는다 라면 걔는 일단 메모리 위 다른 곳에다가 미리 올려두고 나중에 그 문을 두들길 수 있게끔 걔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해당하는 숫자를 대신 변수 자리에다 담도록 구성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는 애국가도 알고 있는 친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껐다가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넘버가 뭔지조차 모르는 친구로 다시 탈바꿈한 거예요. 죽였다 다시 살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파이썬 동네에서 이 친구는 지금 무슨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이름은 모릅니다. 그걸 확실히 지금 기억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친구한테 야, 너 지금 무슨 이름들을 알고 있니? 네가 알고 있는 이름 목록을 좀 나한테 읊어봤으면 좋겠네 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dir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쓸 수 있어요. dir 괄호 닫고 엔터 치면 그 친구가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이름들을 가나다 순으로 사전순으로 목록으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일단 지금은 우리 태어나자마자 너 지금 뭐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정하는 인사라든가 넘버라든가는 하나도 모르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요상한 이름들만 알고 있는 채로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넘버는 3하고 엔터를 칩시다. 그럼 이제는 넘버하고 엔터 치면 3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친구는 이제 넘버란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dir 다시 물어보면 아까 전이랑 똑같은 이름들은 여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추가로 소문자 n으로 시작하는 넘버라는 이름도 알고 있어요 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동방예의지국 등등 할 때도 인사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봅시다 할 때도 이 친구는 인사가 뭔지 모르는 친구였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인사해서 물어보면 가정교육을 판타지로 받아서 반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인사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엔터 치면 이 친구는 인사는 지금 함수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거 지금 우리 하지 않았지만 저 함수 정의 실행하기 전에 인사 엔터 쳤으면 네임 에러가 떴을 거예요. 아직은 인사란 이름을 모르는 이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친구한테 아는 이름 뭔지 한번 읊어봐 했을 때 저 지금 INSA라고 알고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지금 해두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VARS라는 함수를 쓸 수 있어요. 얘를 쓰면 얘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위에 있는 건 적당히 생략합시다. 나중에 당신이 넘버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름 넘버를 적어서 수식으로서 적어 놓는다면 걔 계산하면 아마 인트값 3이 나올 것 같아요와 같이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떤 숫자가 담겨 있고 그걸 갖고 메모리 방문하면 뭐가 튀어나올지를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서 느낌으로 보여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버에는 인트값 3 담겨 있고요. 인사에는 펑션 인사 함수가 담겨 있어요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몇 시에 집에 갈래요? 몇 시에 점심? 여러분 미적 듣기 전에 점심 먹습니까? 우리 요 몽센 지하에 제 기억이 맞다면 편의점 일단 그 이마트 24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햄버거 파는 집이라든가 등등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코로나 때 망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미적 어차피 10 아니면 20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10남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거기서 드시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생과대 식당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일단은 30분에 끝을 내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요 내용만 적당히 정리하고 요 뒤에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식으로 한번 스케줄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추가로 보면 다시 한번 인사하고 엔터키 쳐볼게요. 이 친구는 인사가 뭔지 알아요. 함수 인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뭔가 엄청 커다란 숫자가 지금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0x 어쩌고 저쩌고라고 지금 숫자를 적어놨는데 우리가 저걸 어디서 봤냐면 제가 나이차 할 때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저는 16진수로 20대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시절에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0x 한 다음에 20 하면 얘는 10진수 20을 표현한 게 아니라 16진수 20을 표현한 걸로 지금 간주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진수 20, 얘는 지금 리터럴을 적은 거예요. 계산하면 16진수 기준으로 20이 나오는 수식을 적은 겁니다. 엔터키 치면 짤없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너 30대야 라고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한테 인트 형식 값을 파란색 글자 등등으로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10진수를 전제를 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냥 32 해도 되고, 그러니까 동일한 인트 형식 값 10진수 기준 인트 형식 값 32가 튀어나올 만한 리터럴을 다양한 진수로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래서 16진수로 뭔가 엄청 커다란 숫자를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접속사로 지금 at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at 있잖아요. 얘가 지금 at이니까 일종의 장소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함수 인사입니다. 저 숫자에 있는 함수 인사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지금 여러분이 그냥 32 친다거나 그냥 넘버 치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기본적으로 10진수로 표현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계산하면 32가 튀어나올 만한 10진수가 아닌 16진수 리터럴을 적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hex라는 함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hex하고 32하고 엔터 치면 나한테 그런 리터럴을 적고 싶다면 당신이 지금 0x20 네 글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라고 str 형식 값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친구가 나한테 시키는 대로 0x20 치면 나는 결과적으로 10진수 기준 32를 성공적으로 리터럴로 적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뭐 365 같은 커다란 숫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친구가 시키는 대로 제가 리터럴 적고 엔터키 치면 10진수 365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자, 지금 인사하면 메모리 저기에 있는 함수 인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id 인사하면 어떤 숫자가 하나 튀어나올 거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인사라는 이름에 대해 실제로 담겨있는 그 메모리상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에 대한 16진수 표현을 알려줘라고 함수 호출식을 중첩해서, 함수 호출식은 맞나? 둘 다 함수가 맞네요. 함수 호출식을 중첩해서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엔터키 치면 나한테 이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위에 at이라고 지금 접속사를 붙여서 관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서술하고 있는 이 숫자랑 완벽히 동일한 숫자가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봤던 id 값이 id 괄호 닫고에서 튀어나온 그 값들은 기본적으로 at이라고 서술할 수 있을 법한 메모리 위 어디냐에 해당하는 값이 맞다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6-1에서 구경해 볼 만한 첫 번째 파트가 끝나요. 그래서 요거 살짝 15분 안에 정리하고 빠르게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 메모리라는 거 이미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 RAM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RAM에서 M이 메모리입니다. RA가 뭔지는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튼 컴퓨터에 메모리 달려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예산에 여유가 된다면 아니면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면 예를 들면 램을 64비트 꽂으면 좀 낫다, 128비트 꽂으면 낫다, 다다익선이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컴퓨터 맞출 때 뭘 먼저 삽니까? 저는 지금 요번에 컴퓨터 맞출 때 이제 CPU를 4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다음에 메인보드를 40만 원어치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가 120만 원 정도를 투자했고 3배를 뻥튀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맞다면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16기가짜리 2개를 지금 꽂아놨습니다. 등등등과 같이 그 이제 있잖아요. 그 여러분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방어력을 올릴 거냐, 그 다음에 뭐 주문력을 올릴 거냐 그런 거 고민해 봐면서 예산 안에서 결정한 다음에 이제 한타를 해서 패배하면 다음번에 딴 걸로 맞춰봐야지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조율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컴퓨터에는 메모리가 단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왜냐? 컴퓨터는 모든 걸 숫자로 다루는 친구고 기본적으로 그런 숫자들은 무조건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그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카카오톡 같은 거 쓴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카카오톡 앱을 그 노란 아이콘을 눌러갖고 열고 있어요. 내 목표는 나한테 새로 온 메시지가 있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연스럽게도 내 스마트폰에는 나한테 새로 온 메시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접속한 이래에 새로 온 메시지 그 자체 데이터는 내 스마트폰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대신 카카오 서버에 있을 거예요. 제주도에 있거나 할 겁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카카오 서버의 문을 두들겨 갖고 이 사람 지금 방금 전에 나 아이콘 눌러갖고 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앞으로 온 메시지가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아싸라 갖고 한 건도 없습니다 하면 빈손으로 돌아가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다운로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서 그걸 메모리 위에 올려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수업용 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몇 건이 있나 같은 인트 형식 값을 계산해서 여러분 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300 플러스 막 이런 식으로 적혀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뒤에서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글자들을 출력을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프로그램이 사용할 데이터는 그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는 실행 중인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컴퓨터에 있다, 다운로드 해야 돼요. 그다음에 걔네가 예를 들면 C 드라이브에 있다, 메모리가 아닌 SSD에 저장돼 있다라면 역시나 그 파일을 열어서 메모리 위에 올려놔야지만 우리가 그걸 다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이 그걸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pdf 파일 같은 거 더블 클릭한다라는 게 그 C 드라이브에 담겨있는 걔를 이제 열어서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다루기 시작하겠다라는 게 그 과정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그거를 여는 건 아니고 뭐 PDF 리더 여러분 뭐 크롬이라든가 에지 같은 웹브라우저로 요즘 .pdf 파일 많이 구경하잖아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숫자에서의 모든 숫자는 그 우리 int 값 3 한 글자뿐만 아니라 인사 어떻게 하는 거냐 그 함수 내용물 코드 덩어리 등등이 전부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들을 실행하는 도중에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값 예를 들면 int 값 3, int 값 5 같은 걸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메모리 어딘가에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값 애국가 4절까지 같은 새로운 값을 담아두면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위치 값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값을 우리가 구경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2GB짜리 꽂았다면 320억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넓은 메모리 위 영역들 중에 정확히 한 곳을 특정해서 문을 두들기기 위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요 위치 값을 사용해 가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어드레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드레스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우리 수능 영어 특이 막 명사니 동사니 그런 거 막 칼같이 구분해 가면서 구경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동명사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명동사인가? 아무튼 간에. 서양 사람들은 저게 명사냐 동사냐를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 어드레스를 동사로 쓰는 상황도 컴퓨터 동네에서는 일단 꽤 다양합니다. 자, 어드레스를 동사로 쓴다라는 건 이제 매긴다라는 뜻이 돼요. 맥주잔을 매긴다 같은 게 아니라 숫자, 연번을 매긴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싱 모드라든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아무튼 간에 저 어드레스라는 단어 자체는 그런 느낌으로 딱 명사다, 딱 동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는 해요. 근데 저걸 보통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소라고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주소는 숫자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걔는 명백히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그 주소라는 표현을 최대한 제끼고 지양하고 대신에 약간 좀 중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법한 위치 정도로 해갖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메모리 위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를 담아갖고 그 위치에 담겨있는 int 값 3을 꺼내온다거나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방금 구경했듯이 3이 담겨있는 위치랑 4가 담겨있는 위치는 서로 다릅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어쩔 땐 3도 쓸 수 있고 4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int 형식 값이 둘 다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에 해당하는 위치값이 서로 다르게 튀어나왔다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인사 내용물, 그 다음에 애국가 4절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메모리 위 서로 다른 위치에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위치 값 또한 서로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얼마든지 본인이 그 뭐 140 존이 뭐니 하는 위치 값만 알고 있다면 메모리 직접 방문해서 메모리 위 그 위치에 담겨 있을 만한 적절한 값을 가져와서 다음번 연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nt 값 3 가져왔다. 그 옆에 더하기가 적혀 있었다. 그러면 덧셈의 좌항으로서 얼마든지 int 값 3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d라는 함수가 파이썬 동네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원한다면 이 id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예를 들면 리터럴 3을 계산한 결과값이 메모리 위에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한 그 위치 값이 곧 id 값이라고,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 우리 수업용 환경, 우리 지금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해서 윈도우 버전으로 지금 맥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용 일반적인 파이썬 환경에서는 요 id 호출했을 때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던 엄청 커다란 값이 곧 메모리 상에서의 위치 값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파이썬 환경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python.org에 있는 버전을 다운로드를 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d 값이 사실상 위치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다루는 값을 id 값이라고 요약을 해서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id3이랑 id4는 엔터키 쳤을 때 계산 결과값이 서로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 두 인트 형식 값은 둘 다 메모리 위에 동일한 시점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메모리 위 서로 다른 위치에 담겨 있는 거고 걔네들에 대한 id 값도 서로 다르게 좀 더 정밀하게는 딱 32만큼 서로 차이 나게 지정되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팩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둔 저런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할 때 이름 넘버에 대해 실제로 담기는 값은 절대로 인트 값 3 그 자체를 담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자, 다른 동네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C는 반드시 그럽니다. 자바는 어쩔 땐 그렇고 어쩔 땐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은 절대로 3 그 자체를 넘버 자리에 담지 않습니다. 대신에 id 3 값을 담아요. 그렇긴 하지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id 3 값만 들고 있다면 메모리 방문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메모리 방문해서 구체적으로는 수식 넘버를 계산할 때 넘버에 대해서 담아뒀던 id 3 값을 들고 와서 메모리 방문해서 우리가 원래 원했던, 원래 할당문 적을 때 원했던 라이프 3으로 스타트 하고 싶은데 와 같은 상황에서 원했던 그 인트 형식 값 3을 지금 시점에 들고 와서 다음번 계산에 활용하도록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인풋 호출식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얘도 id 인풋 값을 쓸 거란 말이에요. 자, id 인사가 있었듯이 당연히 id 프린트, id 인트, id 인풋 다 존재합니다. 전부 다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왜냐? 그걸 컴퓨터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요. 숫자로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때도 수식 인풋을 계산해서 그 이름 인풋에 대한 id 값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메모리 방문했을 때 함수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괄호 열고 닫고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산자를 섞은 큰 수식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 호출식이기 때문에 그 메모리 위에 있었던 인풋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라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요 이름에 대해서 name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걸 identifier라고 표현하는 프로그래밍 동네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이런 id 값, 엄청 커다란 값이란 말이에요. 저런 것들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루기는 꽤 번잡합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저런 id 값들, 위치 값들 대신에 이름을 써서 여러분이 수식을 적을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140 존가 뭔가 하는 숫자를 키보드로 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의 .py 파일, 여러분의 문장, 여러분의 파이썬 코드를 완성하고 나중에 F5를 누르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이름에 대해 뒤에서 미리 기록해둔 id 값을 써가면서 실질적인 계산을 수행합니다. 그때 메모리 방문해서 int면 int, str이면 str, 함수 덩어리면 함수 덩어리를 가져와서 써먹는다는 거예요. 자, 요 이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구경해 볼게요. 이게 어쩌면 전반부 마지막 내용이 될 수 있고 어쩌면 후반부 첫 번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룬다면 8주차에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VARS 할 때 튀어나왔던 건데 DIR이랑 이름 사전이라는 걸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다룹니다. 그 이름이라는 일종의 서비스, 저 사람이 마음대로 라이프, 초이스 1 같은 식으로 정할 수 있고 걷다가 뭔가를 담는답시가 할당문 적을 수 있고 나중에 지금 담겨있던 값이 마지막에 담아둔 값이 뭐지 하고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이름이라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각의 이름에 대한 위치, 메모리상의 위치 사이의 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일종의 사전을 하나를 써먹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 사전이라는 게 파이썬 동네에는 존재합니다. 일단 얘는 딕트 형식으로서 다루고 있기는 해요. 아무튼간에 이름 사전을 써서 각각의 이름에 대한 id 값을 기록 및 유지를 합니다.
사전이 뭔지는 다 알죠, 여러분? 뭐 영한사전, 독한사전, 뭐 옥편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그걸 실제 책을 구매를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이제 네이버 같은 데다 이제 검색하면 사전 이렇게 해갖고 다양한 나라 말 버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제어가 있고 걔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의미를 뒤에다가 적어두는. 그래서 여러분은 표제어를 갖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거를 사전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그런 거를 이름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이름에 대한 컨텐츠를, 설명을 id 값을 옆에다 담아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dir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 뭐뭐가 있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VARS를 쓰면 이름이 뭐뭐가 있냐, 내지는 나중에 그 이름을 갖고 내가 무슨 형식, 무슨 값을 써먹을 수 있냐 까지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친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잠시 뒤에 얘를 이제 내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내일.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보다 1분 빨리 끝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점심 잘 챙겨 드시고 내일 수업 시간에 봅시다.